공화당 하원이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219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됐다라는 이제 발표가 공식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부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219석을 확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7석이 지금 경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선거 결과가 더 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220석을 좀 넘기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뭐 240석, 250석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왔을 때에 비하면은 조금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신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선거에 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바이든이 이기고 트럼프가 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230명이 훨씬 넘고 지지했는데 떨어진 사람은 지금 22명인데 90%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승률이.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굳이 트럼프가 졌다,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급진 좌파 언론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바이든이 왜 이긴 게 아닌지 확실하게 오늘 보여줬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인터뷰 방송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냈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예 하원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요. 정식으로 바이든 조사하겠다라고 대놓고 선포를 했습니다. 선전포고를 아주 화끈하게 한 거죠. 오늘 선전포고에 앞장선 사람이 이 제임스 코머 연방 하원 의원인데요. 이 제임스 코머 의원은 켄터키주 하원 의원인데 지금 현재 117차 의회에서 그 감독위원회, 하원 감독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짐 조던 의원이 있는데 짐 조던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에 같이 나와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언론들이 편파적으로 잘못된 보도를 해왔고 오종보가 아닌 것을 오종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주었는데 짐 조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원 법사위원회의 상임위원입니다. 이 두 의원들이 현재 다 상임위원으로 있는 그곳에서 내년이 되면 118차 회기가 시작이 되면은 위원장이 될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제임스 코머 같은 경우에는 감독위원회, 그러니까 정부 조직들을 감독하는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고 짐 조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회는 법무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딱 시선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FBI가 딸려져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지금 아주 큰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하원 위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은 결국은 바이든을 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코모 의원이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코모 의원이 한 이야기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자막을 만들지 못했습니다만은 길지 않으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말을 워낙에 빨리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We are releasing a report today that details what we have uncovered. We are also sending letters to the Biden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Biden family associates renewing our request for voluntary production of documents relevant to this investigation. This is an investigation of Joe Bid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hy he lied to the American people about his knowledge and participation in his family's international business scheme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require the committee conduct investigation, and we will pursue all avenues that have long been ignored. Committee Republicans have uncovered evidence of federal crimes committed by and to the benefit of members of the president's family. These include conspiracy or defrauding the United States, wire fraud, conspiracy to commit wire fraud, violation of 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violations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violations of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ax evasion, money laundering, and conspiracy to commit money laundering. The Biden family's business dealings implicate a wide range of criminality from human trafficking to potential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In the 118th Congress, this committee will evaluate the status of Joe Biden's relationship with his family's foreign partners and whether he is a president who is compromised or swayed by foreign dollars and influence. I want to be clear. This is an investigation of Joe Biden, and that's where the committee will focus in this next Congress. I now turn
예, 지금 들으신 바대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바이든을 조사하는 거다. 이거는 바이든을 향한 조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전에 보신 영상에서 코모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할 것이다. 전송사기, 외국기관 등록법 위반, 외환거래법 위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위반, 탈세, 돈세탁 음모 가담 등등등 인신매매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가지 범죄에 이 가족들이 관련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쭉 했던 것이었고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코모는 뉴스맥스하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면서 헌터 바이든에 대한 증거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의 행동이 백악관을 어떻게 손상시켰는지에 대한 우려를 논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웨이크업 아메리카에 출연한 이 코모 의원이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미국 국민과 주류 언론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헌터 바이든의 수상한 사업 성격을 알고 있다. 우리가 그를 조사하는 이유는 그가 실제로 백악관을 타협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헌터 바이든이 백악관을 그냥 들쑤셔가지고 자기가 하는 사업에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벌어진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었을 때에도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 왔던 것을 알고 있었고요. 2020년에 이러한 조사가 이미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하지만 그 조사 결과를 아무도 보도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언론들은 덮었고 FBI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나서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졌고 그 뒤에 이것은 영영 묻히는가 싶었었죠. 그런데 이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서 얘기는 달라집니다. 하원 다수당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런 건데요. 하원 의장을 일단은 다수당의 후보가 하원 의장을 맡게 되고 하원 의장은 유사시에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에 넘버 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서열 3위가 바로 하원 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을 차지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원을 차지하게 되면 하원 의장이 의결권을 가지게 되니까 어떠한 것을 투표에 붙일지 말지, 언제 그 투표를 실시할지 이런 결정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수당이 의회의 소위원회들의 위원장들을 맡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위원회, 그러니까 감독위원회가 됐던 법사위원회가 됐던 이런 소위원회에서 결국은 위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조사위원회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조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챙기게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권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헌터 바이든의 꼬리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조 바이든까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조 바이든 일가에 대한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정치적인 무기로 만들었던 연방정부 조직들도 지금 다 도마 위에 올려놓겠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화끈하게 선전포고를 해놓았으니까 제대로 된 이제 결과를 저희가 지켜볼 수 있겠죠. 내년을 좀 저희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인물 바로 케빈 메카티. 케빈 메카티가 지금 이제 화요일 날 공화당 내부 하원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일단은 하원 의장 후보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내년 1월 3일에 이제 의회 선서식 하고 나서 하원 의장을 뽑는 투표가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서 218표 이상을 얻으면은 그러면 이제 하원 의장으로 추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저희가 지금 보기에 아주 불가능한 그런 숫자는 아닐 것 같고 뭐 일단은 메카티 의원 자체가 그동안에 얼마든지 그 타협이 가능한 대상인 것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진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하원 의장이 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케빈 메카티도 요즘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죠.
메카시는 이민자 위기가 공화당의 최우선 과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테러리스트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런 말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그들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고 왜 여기에 있는지 이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거 시급한 문제다.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 바로 잡아야 할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헌터 바이든 일가와 연방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사실이었는지를 폭로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것이 기소로 연결이 되길 저희는 바라지만 기소로 연결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방 정부나 연방 법무부라든가 이런 FBI라든가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해야 될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라는 질책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되겠고요. 메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경 문제를 이슈로 삼아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경 문제는 메카시 입에서는 아직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은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면 바로 탄핵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개인적인 비리를 통해서 탄핵으로 연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국가의 안보 위기에 책임을 물어서 탄핵으로 연결을 할 것인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양쪽 다 어쨌든 끄트머리에는 조 바이든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일단 기선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메카시는 팍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팀으로 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는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이 의회가 함께 결집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원들이 결집해 준다면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공화당 내부에서 이게 결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은 이제 끝났다.